안녕하십니까. 고려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욱입니다. 항상 응급 환자들, 쉽게 말하면 혈액투석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와도 해줄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수액을 주고 이뇨제를 써보고, 그럼에도 소변이 터지지 않으면 이제 응급실로 가서 그 환자들은 보호자님께 집에 가볼 거냐, 그럼에도 좀 더 해볼 거냐 하면서 죽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제 무기력감을 느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2년 전쯤에 기회가 와서요. 그때 혈액투석 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치료 성과가 좋아서 저희도 힘을 좀 더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총 5명의 수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명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저희가 보통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시간이 짧게는 4시간부터 정말 길게 하면 24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짧은 인원으로 할 수 없고, 한 번에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인원은 2명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사를 확보하게 됐고 5명으로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혈액투석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혈액투석을 왜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장의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의 대표적인 기능은 체내 노폐물 배설, 수분과 전해질 조절,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적혈구 생성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설하면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신장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것을 신장대체요법이라고 하며 그 종류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위해 환자가 내원을 하면 우선 정말 그 환자가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인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자에 대한 진료, 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환자가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보호자님께 혈액투석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부작용 등을 설명드린 다음에 보호자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혈액투석 카테터를 장착하고, 카테터를 장착하는 동안 투석실을 준비하게 됩니다. 혈액투석실을 준비하고 기계를 설치한 뒤 환자가 이동하면 혈액투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호자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호자님께 직접 보여드리거나, 아이가 흥분이 너무 심해서 혈액투석에 지장이 있다라고 보인다면 보호자님께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며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상담을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몸에는 노폐물이 굉장히 많은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의 혈액은 이 라인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고, 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폐물이 전혀 없는 투석액, 즉 깨끗한 액체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서로 노폐물이 많은 환자의 혈액과 노폐물이 전혀 없는 투석액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 둘 사이에는 확산이라는 원리를 통해 물질을 교환하게 되고요. 투석액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마지막에 여기에 보이는 백에 버려지게 되고, 환자에서 나온 노폐물이 많은 혈액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투석액을 통해 노폐물을 줄인 상태로 환자의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혈액투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보통 3회 정도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걸 약속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1회당 시간은 짧게는 4시간부터 길게는 24시간까지인데, 그 기준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노폐물을 얼마큼 떨어뜨려 줄지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구, 체형,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 수치가 변동하는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한 1회에서는 50%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고 2회에는 70%, 3회부터는 90% 이상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은 혈액투석 자체가 신장을 완전히 완치하는 치료가 아니라 신장의 기능이 회복할 동안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신장 기능을 대체해 준다는 점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액투석을 받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물들은 몇 가지 사람과 달리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혈액투석 기계가 동물용은 없고 대부분 사람용을 가져서 쓰다 보니 내 몸 밖에서 혈액이 나가서 순환하는 그 양이 우리 작은 강아지, 고양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진행할 때마다 혈액을 다른 아이의 혈액으로 그 기계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수혈을 반복하게 되는 것과 같게 되고 그러면 진행하면 할수록 수혈에 대한 부작용이 높아지는 한계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성투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인공혈관을 이식해서 쉽게 투석을 받게 적합하게 카테터를 장착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정맥, 목의 혈관에다가 카테터를 장착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 심장으로 감염체가 이동하면서 전신적인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것을 달고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불편해서 뽑아버리는 경우에 대량의 출혈이 생기거나 큰 혈종이 생기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경정맥 카테터를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장 이식이라는 치료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님과 충분한 상의가 된다면 만성 신장병 환자들에서도 혈액투석을 진행하며 아이의 삶을 조금 더 좋게 유지해 볼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혈액투석의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저체온, 신경증상, 출혈, 혈액 키트의 응고로 인한 교체입니다. 신경증상 같은 경우에는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요독증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노폐물을 빠르게 혈액투석으로 빠르게 떨어뜨려 주면서 삼투압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몸 밖으로 순환하는 혈액은 쉽게 굳게 됩니다. 그 혈액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파린이라는 약물을 다량 사용하게 되는데 반대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혈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출혈이 너무 걱정되거나 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혈액이 끈끈해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혈액 키트가 쉽게 굳게 되면서 혈액 투석을 종료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내 아이가 급성 신분전이라고 해서 멘탈 붕괴도 되고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많고 뭐 인터넷 검색도 그때 많이 했는데 고양이는 혈액투석 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었고